지금 자존감과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평생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또 종종 계속 들어왔어요. 이야기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몇 년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또는 몇 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감과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평생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는데요. 자,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방법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해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몇 가지 사연을 듣고 지금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한 가지 사연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했어도 너무 이제 상황이란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게 답이다라고 드릴 수 없으니까 범용적으로 통상적으로 유용한 이해와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내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쭈그러들게 되고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작은 거라도 성공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기준치를 낮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을 청소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내가 그냥 맨날 지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한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서 다시 그 사람이 나한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되해주기를 해봐서 그걸 성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내가 일상에서 내 일상의 여러 면을 조금씩 좋게 만드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타일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든다던가 내가 내 방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든다던가 내가 이 주변을 둘러싼 내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는 내가 심지어 노트 필기를 좀 더 예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실패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인데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나는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로 치면 이제 20대 초반 한 23살까지 계속 대학 입시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효능감이 멀쩡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시험은 3년이지만 그거 이상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성공한다, 실패한다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그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성공의 메커니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생긴 낮은 자존감과 그 낮은 자존감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를 제대로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내가 A를 했다. A를 실패했다. 내가 A를 다시 했다. A를 다시 실패했다. A를 또 했다. A를 또 실패했다. 그런 거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무능한 인간이고 나는 실패자고 앞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는 사실 일견 보기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 A를 했다, 실패했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다라는 그 논리가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성과의 결과를 미치게 되는 팩터들이 한 100가지 정도 있다고 쳐보죠. 그렇게 되면 이 팩터들 중에서, 이 요인 중에서 내가 영향을 제대로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요소들이 있고 뭔 짓을 해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구분을 한 상태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내가 80점 이상이 나와야 붙는 시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가 되느냐, 나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성공과 실패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컨트롤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들이 전부 개입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것을 내가 이 결과만 보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 사실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정확하냐면, 나의 실력의 평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내가 평가를 해야 나라는 사람의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그렇죠? 그런데 결과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서도 정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80%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영향을 전부 미쳐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나랑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내가 무언가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아주 나 자신에 대한 이상한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것은 차후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션들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나쁜 평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에도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좋았다고 치죠. 시험을 봤는데 그때 마침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갔는데 경쟁자들이 쓰레기라, 진짜 나보다 더 쓰레기라 상대평가에서 내가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야 라고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해서 반복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실패라는 단어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를요, 단순히 성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충분히 잘 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뤘을 때 나는 실패라고 하는 결과치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고통으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고통의 학습 효과죠. 두 번째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몇 년을 해보고 몇 번을 해봤는데도 똑같다라는 걸요. 결과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명확히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명확하게 정해놓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컨트롤하는 이 성과치를 컨트롤하는 팩터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내 힘을 온전히 집중을 하니까 일단은 결과가 성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운이 안 좋아서.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하면, 나는 단순히 이 일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제외하고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올 도전들과 미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것들을 마주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존재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혼재해서 결과를 내는 게임을 얼마나 잘 플레이할 수 있는가라는 수준에서 봤을 때 그러한 종류의 게임을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기적인 게임이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해 있는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러한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게임을 충분히 잘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일단은 내가 실패가 반복이 돼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떨어진 것 같으면 아주 작은 게임이라도 좋으니까 연속적으로 이기는 경험을 어떻게든 만드세요.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세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다, 실패한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것이 단순히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내가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법밖에 없다라는 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어떤 다이나믹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해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단 이번 게임에 실패를 했어도 내가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내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게임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고 그냥 정해지는 것들이 혼재해 있는 게임을 조금 더 잘 플레이할 수 있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코치 알버트였고요. 저랑 개인 작업을 하고 싶거나 제 수업을 참가하고 싶으면 이 영상 밑에 디스크립션을 참고하시거나요. 제 코치 알버트 커뮤니티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뵈시죠.